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 바로 메타 플랫폼 같은데요. 댓글로도 메타 플랫폼 분석 요청이 많아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사업이나 기술들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해 오늘은 실적 발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메타 플랫폼은 고점 대비 38% 하락했으며 코로나 때보다 더 큰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빅테크들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엇나간다면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듯합니다. 메타 플랫폼은 정치적인 악재에다가 애플 이슈 등이 합쳐지면서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메타 플랫폼 실적 발표 속에서 수치들을 분석하면서 향후 메타 플랫폼이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기별 매출이며 20년 4분기부터 21년 4분기 매출까지 정리했습니다. 22년 1분기와 2분기 매출은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옆에 퍼센트는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것이 아닌 바로 전분기 매출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메타 플랫폼의 실적 특징은 4분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1분기는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아마존하고 비슷한 실적 경향을 보여줍니다. 아마존도 4분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 1분기에는 소폭 감소한 매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21년 4분기 매출과 비교해서 22년 1분기 예상 매출은 무려 15%나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감소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20년 4분기 매출과 21년 1분기 매출을 비교하면 그 감소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거의 2배 이상 감소폭이 커졌는데요. 그리고 22년 2분기와 21년 2분기 상승률을 비교하면 역시나 22년 2분기의 성장률이 21년 2분기 성장률보다 2%가 낮습니다. 물론 이 변화의 비율이 전부는 아니고 실제 매출값은 더 크지만 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뛰어난 매출 증가율을 보여줘야 만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실망한 것이죠. 지금 이 차트는 분석가들이 예상한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이 차트가 계속 상승하면 분석가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매출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2년 4분기 매출을 작년 말에는 10빌리언 달러로 예상했지만 현재 다시 분석해서 20빌리언 달러로 예상된다면 이 그래프는 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22년 1분기, 파란색은 22년 2분기 예상 매출로 보시면 분기별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그래프 22년 1분기 차트는 작년 9월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10월부터 예상 매출치가 낮아졌습니다. 이때 정치적 이슈와 애플 규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터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후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메타 플랫폼의 예상 매출치를 확 줄였습니다. 그렇기에 차트가 아래로 급락한 것이죠. 현재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23년 2분기 매출까지도 모두 하향시켰습니다. 분석가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악재가 단기간이 아닌 23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차트는 EPS 예상 분석 차트입니다. 역시나 작년 10월부터 예상 매출치를 대부분 수정했으며 23년 2분기까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의 차트는 예상 매출치 자료이고 아래 차트는 예상 EPS 자료입니다. 지금 이 기업은 분석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예상 매출치와 EPS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같은 빅테크 안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되기에 지금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이번 실적 발표 후에도 급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페북의 자료로 넘어오겠습니다. 페북의 예상치를 보면 이 영향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상치는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좋은 호재가 터지면 분석가들이 다시 높은 값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연간 매출과 EPS를 봐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 중반대의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는 감소인데 이건 증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앞의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지만 그 성장세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연간 매출도 기존에는 20% 이상의 고성장을 예상했지만 성장세가 많이 줄어서 10% 중반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메타 플랫폼이 앞으로 커질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이 성장률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메타 플랫폼의 이용자 수 변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타 플랫폼의 매출 99%는 광고이고 이 광고는 메타 플랫폼의 SNS인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한테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 매출 성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페이스북을 이탈한 이용자가 다른 경쟁업체 SNS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자 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메타 플랫폼의 실적 자료입니다. 메타 플랫폼의 실적 자료를 보시면 매분기 월간 이용자 수를 공개해 주는데요. 이건 지금 21년 4분기 자료고 21년 4분기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29억 1천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워낙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4% 증가해도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하는데 분기별로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보시면 2분기까지는 1.7%가량 증가했지만 3분기부터는 증가율이 급감하더니 결국 4분기 때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로만 봐도 페이스북 앱 활성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석가들이 메타 플랫폼의 향후 성장성을 안 좋게 본 부분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 말고 전체 이용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페이스북보다는 조금씩 성장세가 있지만 역시나 성장세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억 명에 달하는 월간 이용자 수가 있는 점은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경쟁사에게 이용자를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 때 CFO가 짧은 영상 쪽으로 이용자 수가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동영상의 대표주자인 틱톡한테 이용자를 뺏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4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비 항목인데요. 개인적으로 실적을 볼 때 성장주일 경우 연구비가 전체 운영비용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매분기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하며 미래에 이 기업이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참고하곤 합니다. 보시면 이 자료는 21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인데 연구비가 가장 높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비는 매분기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보시다시피 연구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1년 3분기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21년 4분기에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메타 플랫폼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당분간은 메타버스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작년에 발표했는데 21년 4분기부터 연구비를 늘리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메타의 미래에 투자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연구비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 있지만 빅테크들의 경쟁력은 바로 기술력이므로 이러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미래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페이스북의 사업부 리얼리티 랩스입니다. 리얼리티 랩스는 메타 플랫폼의 메타버스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빨간 네모가 리얼리티 랩스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이번 21년 4분기 실적 발표부터 이 사업부의 실적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보시면 매출과 순손실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2019년에는 501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2021년에는 2274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발생시키며 2년 만에 353%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커졌다고 이 사업부가 지금 흑자인 사항은 아닙니다. 순손실 부분을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순손실은 2019년 대비 126% 증가한 10빌리언 달러입니다. 21년 매출 2.2빌리언 달러보다 거의 4배 이상 높은 값입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실적 발표 때 CFO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영업 손실이며 이 손실의 40%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로 쓰였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사업부에서 순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40%에 가까운 금액을 인건비와 연구개발에 쏟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봉을 줘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 12월 제 영상을 보시면 애플에서 메타버스 담당 인원들이 메타 플랫폼으로 많이 이직하면서 애플은 이직을 막기 위해 보너스를 준다는 뉴스를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메타버스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순손실이 크더라도 공격적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영상 주소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이란 기업의 신용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200% 이상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인 값이라고 합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눠서 그 퍼센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유동 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빚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메타 플랫폼의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21년 4분기의 유동 비율은 315%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 이상이면 안정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각 분기별로 유동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1년 1분기까지만 해도 유동 비율이 608%에 달했지만 21년 4분기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300%도 높은 안정성 수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유동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조금은 안 좋아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동부채의 비율이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1년 1분기 유동부채와 21년 4분기의 유동부채인데요. 보시면 1분기 대비 4분기에는 유동부채 비율이 66% 증가했습니다. 유동부채 안에서도 외상금액과 기타 유동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대로 유동자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는 유동자산 자료입니다. 1분기와 비교해서 14%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유가증권 자산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줄어드는데 유동부채가 늘어나니 유동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유동비율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추세라면 200%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메타 플랫폼이 앞으로 큰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 유동자산이 줄어드는 게 맞아 보이고, 이 지표는 참고 정도이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배당금은 없지만 최근 자사주 매입을 급격히 늘렸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4분기에도 메타 플랫폼 CEO 마크 주커버그가 330달러 부근에서 19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전에도 300달러랑 340달러 사이에 60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달러 부근이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듯한데요. 메타의 매년 자사주 매입 기록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봐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의 모든 주식수는 2017년과 비교해서 3.3% 감소했습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 금액은 2017년 대비해서 2153%나 증가했고, 매년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수가 고작 3.3% 감소했다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많이 커지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인 애플과 마소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총 주식수가 무려 20%나 감소했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금액 또한 161% 증가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와 비슷하게 3%만 감소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금액은 애플과 비슷한 증가율인 132% 증가했지만 실제 주식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애플이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것을 볼 수 있고, 마소와 메타는 그래도 주식수는 늘리지 않고 소폭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빅테크들과 달리 엄청난 증가율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있는 메타의 행보는 충분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PER을 봐보겠습니다. 마소, 구글, 애플하고 함께 비교해봤는데요. 보시면 마소, 구글, 애플의 3개 종목의 평균 PER은 28.9입니다. 하지만 지금 메타 플랫폼의 PER은 어떤가요? 무려 17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PER로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보다 더 하락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무작정 매수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과 추가로 기업을 더 분석하셔서 확신이 생기시면 투자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메타는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뭔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해 기대감이 많이 사라져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매도를 한 듯합니다. 현재 메타의 투자는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고 크게 투자하고 있으므로 앞서 보셨다시피 1년 만에 큰 매출이나 성과를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이죠. 메타 플랫폼에 대해 단기적으로 투자할지 아니면 멀리 보고 투자할지, 어떤 기술력이 있고 현재 지표들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메타 플랫폼 경영진은 메타버스 비전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최대 15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갖고 메타를 투자하신다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타 플랫폼이 말한 메타버스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면 말이죠. 어쨌든 추후에도 이 메타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하는 영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 모두 화이팅 합시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